안녕하십니까. LG전자에서 핸드폰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MC 디자인 연구소장 이철배 상무입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에 약 2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한 회사만 줄기차게 다녔고요. 저는 지금 경쟁사처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경영센터에 있는 서초 R&D 센터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 7개 층에 한 6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테크 플러스의 주제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휴먼, 그다음에 이코노미, 그다음에 컬처 이런 것들과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감성에 어떻게 소구하는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단순히 감성을 소구하는 게 아닌 고객의 감성하고 제 감성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걸 공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해력보다 공감력이 중요한가 하는 힌트를 좀 더 실증적으로, 이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제는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경영센터 모습이고요. 뭐 대강 저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디자인과 감성 가치를 아까 의원님 가셨네요. 예, 저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제가 뭐 완전 전공자는 아닌데 미술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 미술사를 대강 관통하는 모습은요, 보면은 인간이 주제가 처음으로 되었냐 아니면 좀 더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 이런 쪽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인간에도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 좀 더 격식이나 좀 종교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의 격정 같은 거, 혁명에 대한 선동 이런 거 하면 로맨티시즘 왔다가 사실주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다가 임프레셔니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사회와 인간이라는 거를 이성과 감성이라는 걸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뭐 미술만 그러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의자 같은 건 전부 다 예술품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니까 전부 다 기계로 깎아야 됐었어요. 빠르거든요. 근데 기계로 깎을 때 유일한 문제점은 예술품을 기계로 복제할 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 예술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술 공예운동이죠. 항상 정반합이 있잖아요. 이게 반이에요, 반.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예술은 예술인데 좀 더 기계로 깎아도 괜찮고 전통에서 벗어나서 현대 시대에 맞는 예술 좀 해보자. 그래서 아른 후보가 생겼어요. 좀 더 간단하고 좀 인쇄로 해도 괜찮고 기계로 깎아도 그럴듯한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40장이라서 좀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혁명적인 변화가 자연물을 모방한 게 아니고 기하학으로 한번 해보자. 기하학으로 해도 예술품 같잖아요. 근데 기하학은 뭐가 좋습니까? 직선, 원, 기계가 잘 깎는 형태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있다. 아예 반듯하게 해보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현대적인 가구들은 되게 모더니즘의 산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품만 봐오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반듯한 게 아름다워?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잖아 했을 때 아니야. 폼은 형태, 폼 팔로스 펑션이야. 기능을 따르는 거야. 반듯한 거 괜찮잖아. 인간이 잘 못 만드는데 반듯한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모더니즘의 시작이고 이 바우하우스의 모태를 이어받아서 독일의 디터 람스 같은 사람이 브라운에 가서 많은 미니멀한 디자인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 같은 디자인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진짜 모더니즘이에요.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에 나는 디터 람스의 영향을 받았다. 왠지 아이패드하고 닮지 않으셨어요? 항상 반작용이랍니다. 포스트 모던. 기능주의는 너무 그 산업사에 매몰되는 것 같다. 좀 더 아티스틱한 밸류도 찾고 감성을 강화하자. 좀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게 뭐야? 그 스토리를 막 강화했더니 단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기능성이 없어요. 포스트 모던 의자는 뭔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앉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비싸요, 만들기에.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에 고용된 아티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산업 논리에 좀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나타났어요. 산업기능주의 뭐 이런 거죠. 옛날 리모컨 이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똑같이 생긴 버튼 50개 붙어 있거든요. 어느 게 어느 게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산업기능주의 폐해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대강 이래요. 의미성과 기능성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 기능주의에 좀 물렸어요. 좀 볼륨은 좀 화살표로 돼 있고 좀 누르기 쉽게 돼 있고 좀 단순하고 좀 더 아름다울 수 없을까? 그래서 기능주의의 전통, 모더니즘의 전통에다가 산업기능주의의 어떤 원가 절감 개념, 싼 디자인
싸게 잘 팔린 디자인의 컨셉을 약간 더하되 감성적으로 강화한 디자인도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게 감성 모더니즘이에요. 초콜릿, 프라다, 애플의 대부분의 제품은 모더니즘의 전통 위에다 감성을 강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역사적 인식을 봤을 때 1950년대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도대체 전쟁의 폐해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편리성이 문제였어요. 1970년대에는 먹고 살만해지고 편리해지니까 다시 먹는 문제, 제대로 먹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때는 라면도 많이 먹고요, 통일벼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통일벼 안 드셔보셨죠? 벼 한 그루 한 줄기에서 똑같은 쌀알이 나오지만 쌀알 크기가 1배 반 정도 큽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맛이 없어요. 근데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러다가 맛있는 게 해결됐죠. 다시 먹거리 해결됐으니까 편리성의 한 단계 더 진보된 개념, 기쁜, 행복한 이런 게 됩니다. 이때는 LG전자 세탁기 광고가요, LG전자 세탁기는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여러분의 아이의 엘러지를 케어해드립니다. 이때 세탁기 광고는 우리 세탁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잘 빨아들여요. 약간 달라요. 롤프 옌센은 아주 중요한 비리학자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지식경제부가 출범했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죠. 산업사에서는요, 경제적 재화를 팔고 사요. 정보사에서는 난리질 팔고 삽니다. 내일 LG전자 주가가 1,000원 정도 오를 만한 뉴스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걸 팔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여러분 사셔야죠. 돈 꿔다가 주식 사셔야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할 거냐? 롤프 옌센은 꿈과 만족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기능적인 어떤 기능이 없어도, 혹은 정보가 없어도 꿈과 만족만 가지고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의 순수한 가치 좀 볼게요. 왼쪽엔 알레스의 와인 오프너고요, 오른쪽은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부르는 약간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기능적이고 왼쪽이 더 감성적입니다. 왼쪽 거는 알레시 안나, 오른쪽은 다이소에서 파는 짝퉁. 3,000원, 9만원, 30배예요. 오른쪽 거는요, 맥주병도 딸 수 있어요. 기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디자이너인지라 약간 창피해서 오른쪽 거 안 살 것 같아요. 왼쪽 게 일본말로 하면 혼모노, 한국말로 하면 진품, 영어로 하면 오센틱 굿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품을 사용한다는 거. 디자인은요, 적어도 이 중에 브랜드 값도 있겠죠. 하지만 30배 중에서 한 20배는 디자인 값이에요. 여기는 디자인 밸류예요. 마크 제이콥스, 뉴저지 출신의 게이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가 루이비통이 장사가 안 될 때 저기에 아트 디렉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루이비통은 너무 진부한 여행 가방 회사다. 우마 서먼 같은 아주 멋있는 여자가, 젊은 여자, 그것도 맨하탄 5번가를 거닐 때 들어도 손색이 없는 멋진 가방을 난 만들 테야. 그리고 이름도 맨하탄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을 봤으면 저도 맨하탄 정도는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주머니 달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 스토리가 있어요. 디자인은 이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맨하탄이 PM, GM 두 개인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죽 한 1.5배 들었을 것 같아요. 가격은요 2배 하고도 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팔았어요. 브랜드는 어차피 루이비통이거든요. 이건 약간 스토리의 힘 같아요. 진짜 브랜드 밸류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가파치, 제가 디자이너예요. 저 디자인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7만 원. MCM, 한국에서 만드는 뭐 명품을 주장하는 독일 브랜드, 60만 원. 루이비통, 일본 사람이 이렇게 모노그램 바꿨죠. 한 300만 원쯤 합니다. 왼쪽에 있는 버키는 제가 가격을 못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저는 가격을 물어볼 자격도 없대요, 갤러리에서. 알아보니까 중고가 1,500만 원, 악어백은 1억 원 정도 한답니다. 저기는 브랜드 밸류가 엄청나게 있고 디자인 밸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적인 장인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노키아에서 만드는 두 제품, 왼쪽은 노키아, 우리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니까 300불 정도 할 거래요. 오른쪽은 한 700불? 이 정도 하면 잘 받는 거래요. 실제 가격은 4,500불인데 벌트는 원래 2만 불, 4만 불짜리 만들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경제학 원리는 원가 좀 높고 공정비, 수공예품이 좀 높죠. 마진 더 받기로 했어도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 엄청난 가격 차이는 경제학에서는 심볼릭 밸류, 상징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상징적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디자인과 브랜드예요. 그건 대부분 감성적 가치예요.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재료비를 올리면은 고객들의 지불 의향은 좀 올라간다. 그러나 공정비보다도 심볼릭 밸류를 조금 올리면은 고객들의 지불 가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언리미티드 밸류로 늘어나요.
저희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디자인할 때는요 무조건 고객을 봐야 돼요. 사람을 치면요 멋있는 남자가 올 때 멀리서 봤을 때 외관하고 가까이서 봤을 때 외관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손톱, 코, 귀의 디테일이 틀리고 그 사람 성품이 틀려요. 디자인은 제품에 이런 걸 정해주는 겁니다. 예술은요 제가 이걸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제가 디자인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시면 제가 디자인 잘못한 거예요. 근데 경계가 좀 모호해요. 이 제프 쿤스라는 사람은 되게 키치를 만드는데 이 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몇백억씩 받아요. 이거 CJ 나인브리지 골프장 옆에도 있어요. 필립 스탁은 디자인하는데 꼭 예술가 같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디자인해요. 그 다음에 남들이 싫어하든 말든 개의치 않아요. 이거 레몬스키 기전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사용성이라는 거를 기반에 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신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아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은, 디자인은 고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돼요. 고객을 직접 보는 수도 있고요. 저희가 TV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고객을 몰래 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객 여기 귀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고객의 비전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이 냉장고를 놓고 막 카메라를 달고 관찰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아빠가 집에 늦게 와가지고 냉장고를 더듬거리고 찾아요. 불 켜면 혼나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간신히 물을 마셔요. 좀 더 스마트한 냉장고, 이걸 관찰했으니까 우리는 손을 저으면 냉장고에 불을 켜주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좀 더 찾기 쉽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낼 수 있으니까 관찰은 중요하죠. 이거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한 푼도 못 팔 때 시얼스에 진짜 좋은 냉장고를 갖고 왔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미국 게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 가정에다가 카메라를 나눠주고 일기장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느 병이 들어가는지를 사진 3,000장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들어가는 우유병을 봤더니 약불사, 우리나라는 1리터 우유를 먹는데 저분들은 3.74리터짜리를 먹어요. 엄청나게 커요, 병이. 그게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 사람들 먹는 병에 맞게 전부 다 안을 개조해줬어요. 전행장고를 2001년도에 제가 같이 디자인해서 10만 대를 팔아가지고 지금은 1조 원 넘게 팝니다, 저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 기반으로 이게 디자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입도 만들고요.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LG 혹은 삼성이, 혹은 LG 삼성 합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 것들이 되게 있어요. 자동차 빼놓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1등이에요. 저희 혼자 1등 해봤어요. 이런 거는 저희 2등, 삼성 1등, 삼성 1등,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 1등, 우리 2등. 이거 미국에서 1등. 자동차 뭐 잘 될 것 같고요. 조선 1등.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게 없어요. 히다치, 샤프, 필립스, NEC, 누가 있지? 노키아나 뭐 모토로라, 월풀, 뭐 포드, 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우리 인더스트리는 우리가 혁신을 하는 아키타입을, 원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쟁자에서 빨리 쫓아가지고 추월하는 데 되게 능합니다. 혁신적으로 캐치업을 하는 거예요. 이노베티브리 캐치업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혁신하고는. 자동차 경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앞 사람이 가는 궤적을 잘 봐요.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저 선수들의 궤적을 잘 보고 우리는 최적화된 궤적을 찾는데 굉장히 빨라요. 이게 한국 기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노베이션보다는 이노베이티블리 캐치업을 해서 이노베이션 한 것처럼 해요. 실제 둘의 태도는 되게 다릅니다. 캐치업할 때는 앞 사람 꽁무니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앞 사람 꽁무니를 가깝게 가서 보고 단기적 시야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저 친구 핸들을 4분의 1바퀴 돌렸어, 난 좀 더 돌리자. 정량적인 분석이 중요하고요.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쟁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죠. 진짜 이노베이션은 되게 고객을 봐야 돼요. 세탁기를 디자인할 때 경쟁사를 보는 게 아니라 세탁소 아저씨와 우리 집사람의 인터랙션을 보고 세탁기를 진짜 디자인해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좀 다릅니다. 제품이 어느 정도 되면 이노베이티브한 걸까요? 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꿈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뱅앤올슨 스타일의 CD 플레이어 좋아해요. 이 노래를 좋아하고, 보통 MP3 플레이어에 이렇게 앨범 아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더 클래식한 매킨토시 타입의 오디오를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또 딴 걸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 달라요. 그걸 다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제품은 좀 더 버추얼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돼요. 내 스마트폰을 꽂으면 저 기계가 제가 주인인 거 알아봅니다. 저는 뱅앤올슨 타입을 좋아해요. 음악을 트는데요,
스피커는 벽에서 나와요. 하지만 음악은 이렇게 골라요. 벽에 프로젝션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앨범은 여기 나오고요. 우리 집사람은 다른 종류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음악에 따라 이퀄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룰을 따르면서 사람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기술은, 요즘의 기술 최대 화두는요,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기술에다가 논리적 어떤 사용 케이스 이런 걸 합치고 요 감성적 은유가 더해져서 진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요 감성적 은유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감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커브로 말하면 저 윗단에 있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아주 논리적인 트렌드 분석도 합니다. 뭐 핸드폰 관련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아이디어도 만듭니다. 수많은 아이디어 만들고요. 그것들을 또 그룹핑하고요. 또 그룹핑해요. 그리고 막 전략적인 방향성도 만들어요. 스케치도 하죠. 여러 가지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드는 것들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플렉서블 원래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허를 여러 개 냈으니까 마음대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4년 전에 만든 겁니다. 플렉서블한 올레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분명히 나오긴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몰랐죠. 그래서 올게닉이라는 주제, 약간 그 올게닉한 쉐입을 갖게 해서 아이콘 같은 것도 좀 올게닉하게 하고, 저렇게 어떤 구석을 꺾으면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콘끼리 합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줌 인앤 아웃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몸뚱아리를 꺾으면은 줌 인이 되고, 안으로 꺾으면 줌 아웃이 되고, 뭐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건 옛날에 꿈 같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저런 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배터리 충전할 때요, 보통 이만한 배터리 보여주잖아요. 애플이든 삼성, LG 다 배터리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거 특허낸 거라 이번 제품부터 나오는데, 좀 더 감성적인 은유를 담을 수 없을까? 배터리를 충전하는 씬을 하나 보여줄게요. 원래는 투명한 폰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만들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도 한 5년 됐어요. 여러 가지 기술도 봤죠. 그리고 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방향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컵에 물이 채워지는 데 비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나와서 배터리가 점점 녹색이 차는 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감성적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차오릅니다. 100% 충전되면 물이 꽉 차요. 저기 물이 꽉 차면 뭘 하면 좋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마시지 않고 물이 다 차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충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저 물고기들은 사실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콘들이 나를 알아보는 그런 식의 어떤 감성적 터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주는 밸류는 좀 큰 것 같아요. 혹은 음악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 그리고 예컨대 스크랩북, 저 소녀를 위한 스크랩북을 만들어 주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크랩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디지털로 넣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스크랩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디지털 기기지만 좀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써서 여러 가지 스크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진을 옮기고 늘리고 각도 조정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말풍선도 달 수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뭐 헤어진 남자친구를 지우고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10초 생략. 그러면 더 해주세요. Then this unique scrapbook can be shared with other friends.
제일 중요한 남자친구 지우는 장면이 사라졌네. 예. 자, 건너뛰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이 끝났네요. 예. 저는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happen to be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카이스트 같은 디자인과가 있길래 얼른 거길 갔거든요. 어머니 싫어하셨습니다. 다행히 융합적인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근데 꼭 융합적인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예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너무 순수하세요. 그다음에 국문학 하시는 분, 인문학의 핵심은 문사철이잖아요. 되게 순수하세요. 이분들끼리 융합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키면요, 잘 싸우세요. 그래서 약간 더 응용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술의 디자인은 약간 응용형인 것 같고요. 문학의 응용형. 국문학과 나온 사람이 월급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광고회사나 언론사 가야 됩니다. 이거 응용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를 응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혹시 응용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나를 응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더 융합이 잘 되고 한마디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